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당이 구체적과 단정하면서 보수 대통합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땅 문제는 아마 그 계기 제공이 될 것으로 강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승현 TV조선 정치부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이번 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에 들어갑니다. 지난달에 혁신위 권고안이 나왔었죠. 그 권고안 내용대로 이제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겁니다. 자, 이 권유하는 방식을 먼저 이제 택하고 그 다음 순서가 또 있는 거군요. 네, 지난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네. 당내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 탈당을 권유를 하고,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열흘 뒤에 자동적으로 열흘 뒤에. 출당 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 언제쯤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진 탈당. 이제 곧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권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따로 의총을 이제 열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 부분은 의총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예. 이제 이 일각에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이제 이 핵심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당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전체 의원, 당 소속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열더라도 별다른 이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당의 방침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자, 서청원, 최경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일단은 이제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열흘 뒤에 또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셈인데요. 이제 문제는 서청원, 이제 최경환 이 핵심 친박 의원들 두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숫자가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아직도 있어요. 일단은 지도부에서는 힘들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네. 만약 부결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연재부를 주는 효과가 그렇죠.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의총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당사자들도 의총을 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말했고 네. 홍준표 대표도 일정 정도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본인도 친박으로 예전에 친박으로 분류됐던 분이고 네. 차기에 뭔가를 노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런 정서가 전체적으로 당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이 전제 조건이 된다. 그다음에 내부에서 협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류가 확실히 양쪽에서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핵심 친박이라 하는 이 서최 두 의원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는 외곽에 있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네. 나중에 지켜봐야지 알 일이지만 어찌 됐든 5월 동주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다 거북스럽거든요. 네. 그런데 큰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수용하고 가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당면한 주적은 역시 유승민 그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파와 자주파의 갈등 국면에서 통합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보수정당 통합의 첫 번째 계기, 조건 뭐 이런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구속 기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모양이 좋은 것은 파열음이 가장 적게 날 수 있는 방안일 거고 그건 본인이 좀 결자 해지를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본인은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네. 본인이 좀 이제 당에서 좀 떠나겠다. 예,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깨끗하게 털고 나오면 예, 그것이 사실 자유한국당이 또 바른정당 이 통합화와 함께 힘을 네. 합쳐서 뭔가 이제 보수 진영을 이렇게 통합시키면서 네, 구심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보이질 않고요. 오히려 구속 연장 결정 직후에 큰 실망감을 가졌다. 뭐 이런 이제 측근 그렇죠.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실망감을 갖긴 했지만 예. 뭐 직접적인 반발을 내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재판부에 심기를 거스를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네. 이제 이 발자취를 보면 제가 봤을 땐 이번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탈당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고 이 자유한국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최 차장 얼마 전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작심을 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소신을 밝히는 진술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 시점은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 좀 더 가까워지면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이제 구속영장, 구속 연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때, 네. 뭐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점은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일은 당분간은 실현이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자유한국당이 탈당 권고를 하고 그로부터 열흘을 헤아린 다음에 이제 탈당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니죠.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이제 빨라질 텐데요. 네. 그 시점이 11월 초쯤 되는 겁니까? 이달 말쯤 되는 겁니까? 일단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26일. 왜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내일 정도에 그 출당 요구를 하면은 네. 가진 그 탈당 요구를 하면은 예. 결정이 나는 게 26일 정도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예. 이 날이 굉장히 비정한 게 11.6 그날이에요. 하. 그래서 아버지도 그날 시해됐고 예. 그 따님도 지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네. 날이기 때문에 11.6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한 날인데 사실 26일이 결정된 이유가 바른정당에서 그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 예. 바른정당은 사실 국감 기간에 하는 거는 탈당을 하는 거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일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26일이라고 하는 거는 탈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같은 거거든요. 그날이 바른정당 전당대회 그 당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도 하죠. 네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당대회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당대회를 시작해놓고 탈당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 기간이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국감하면서 원내대표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명분이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26일을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날인데 그거에 맞춰서 26일을 자유한국당에서도 명분을 주기 위해서 26일을 역산을 해가지고 내일 정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26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고 결국은 그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통합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고 결국 월말 정도에는 결론이 나는 그림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아래 자막에 김무성 26일 시한이다. 분당 초읽기 이런 내용을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 차장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것 네. 기정사실입니까? 저는 쪼개질 거라고 봅니다. 아. 거의 95% 이상. 95% 이상입니다. 김무성과 유승민 다시 서로 업어주고 뭐 이
러브샷인가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럴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뭐 입도 맞추기도 했었지만 네. 입을 맞추면서도 사실 생각은 따로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요. 네. 그 당시에도. 자, 그렇다면은 95% 쪼개진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현재 바른정당 의원이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20명이죠. 네. 20명 중에서 몇 명이나 한국당으로 갑니까? 지금 10명 정도 좀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확실한 통합파, 네. 그리고 10명 정도가 이제 자강파 네. 내지는 통합과 자강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10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가 몇 명이나 되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 국회 지형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쟁점 법안을 집권 여당 입장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네. 299명 제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네. 찬성이 필요한데 네. 이걸 야당 입장에서 막기 위해서는 5분의 2 이상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른정당에서 13명 정도만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면 120명이 확보가 되죠. 네. 그러면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10명 플러스 알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자강파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는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그 나가는 사람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김 소장님,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당 지도부는 이제 소속 현역 의원들 명단을 20명을 써놓고 네. 아침 저녁으로 체크해 보잖아요. 이 사람은 통합파, 이 사람은 자강파. 아마 통자와 자자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썼다 지우고 할 텐데 현재 지금 구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대 10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체적인 공감대인 정확히 것 같아요. 절반입니까 지금? 네, 절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결국 활시유를 쐈는데 네. 이건 뭐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정 관역에 맞느냐, 네. 아니면 10정 관역에 맞느냐, 그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3명이 떠나면은 120명이 넘는 거고 네. 122명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15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목표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15명이 넘어가지고 일당이 된다 해도 여권의 정계 개편이 명분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큰 회오리가 벌어질 수 있고 여권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당을 제1야당에게 넘겨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수준만 있으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5명 이상 6명 정도까지 지키고 있다 이러면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른정당 통합파, 한국당 복당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물밑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당장 바른정당의 잔류파들 있죠.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강파, 잔류파. 이제 이 사람들과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용어 하나를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동교섭단체 이런 말입니다. 서로 당을 합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를 함께 꾸리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과거에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2008년에 국회 18석의 자유선진당하고 네. 3석의 창조한국당이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네. 원내에 여러 가지 협상에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원내 교섭단체는 20석이 돼야지 가능한데 예. 당시에는 자유선진당이나 창조한국당이 전부 다 20석이 안 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당이 40석으로서 충분히 그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면은 원내대표도 한 사람, 그렇죠. 당대표는 모르겠어요. 당대표도 네. 한 사람으로 합니까? 당대표는 따로 있어야겠죠. 당대표는 따로 원내에서만 어떤 교섭단체로서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은 거니까 네. 당대표가 같다면 이건 합당인 것이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국회법이 받아들입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예. 사실 이제 저도 어제 궁금해서 국회 관계자나 여러 당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이 2008년의 경우에는 양당이 모두 원내 교섭단체에 미달하는 숫자의 의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당이 40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국민의당 자체로 원내 교섭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른정당의 의원을 합쳐서 또다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엇갈려 있다. 자,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 바로 공동교섭단체, 사람 이름으로 쉽게 바꾸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승민과 안철수, 안철수와 유승민 두 사람이 손을 잡을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손 잡습니까? 문제는 명분은 있어요. 양쪽 네, 다. 예. 사실은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지금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 예. 여기에 반해서 진보 측에서 지금 현 정권에서 이 보수 통합의 반작용으로 정계 개편의 요구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극단의 어차피 양당 체제로 돌아가는데 네. 그렇다면 지난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제3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분이 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안과 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명분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이 두 분이 정치력으로 승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참 그 확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속보를 저희가 아래 자막에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치를 빌린 정치 보복이다.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멍해를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아울러 했습니다. 오늘 신통방통 두 분 출연진 말씀을 여기까지 듣습니다.